부산 해운대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 58세 남자가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고급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35세 여자. 청소용역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방금 일을 마치고 나온 참입니다. 여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아는 사람인가? 청소 아줌마 아냐? 왜 저렇게 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실어갔습니다. 여자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봤어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여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8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주세요. 여자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급한데요. 하지만 여자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4일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4일 후 월요일. 여자가 일하는 아파트 단지. 아침 7시였습니다. 경비실 앞에 고급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벤츠 3대, 제네시스 2대, 그리고 마이바흐 1대.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 그리고 맨 마지막 차에서 58세 남자가 내렸습니다. 4일 전 쓰러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청소 직원 중에 박미선이라는 분 계십니까?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는데요. 지금 3동 청소 중일 겁니다. 남자는 3동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차 같았습니다.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촬영하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3동 복도. 35세 여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저 그때.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소 용역 직원을 찾아왔을까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4일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미선, 35세,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 소속입니다. 월급 220만 원.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름은 준호. 미선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준호 아침밥을 차립니다.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합니다. 청소 일은 힘듭니다. 하루 8시간. 무릎을 꿇고 닦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준호가 잘 자라는 것, 그것만이 미선의 바람입니다. 월급 22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준호 학원비 30만 원, 식비 80만 원, 남는 돈 45만 원, 여기서 저축 20만 원, 예비비 25만 원. 빠듯합니다. 4일 전 목요일, 미선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 미선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꺼내 들었습니다. 미선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럼 왜 저렇게까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도와야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7분이 걸렸습니다. 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신분 확인이. 미선은 남자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대원에게 건넸습니다. 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그대로 따라 탔습니다. 사람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남자는 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네.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모릅니다. 지나가다 도왔을 뿐이에요. 그럼 치료비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현금이 있었습니다. 38만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주세요. 접수 직원이 놀랐습니다. 손님, 나중에 보호자 오시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급한데요. 미선은 돈을 건넸습니다. 38만 원. 준호 학원비, 다음 주 식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급여일까지 일주일. 어떻게 버틸까요? 준호밥은 어떻게 하죠? 학원비는? 하지만 미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선은 몰랐습니다. 4일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저녁은 먹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1살 아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숙제 다 했어. 네. 이제 수학 문제집만 풀면 돼요. 그래. 잘했어. 미선은 방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0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입니다.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준호 학원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이 돈으로 장을 봐야겠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미선은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물만 있었습니다. 우유도 없었습니다. 주스도 없었습니다. 물 마실래? 네.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췄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변변히 해줄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미선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과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호야, 밥 꼭 먹고 학교 가. 엄마가 사랑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용역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조장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3동이랑 5동 맡아요. 네. 어제 일찍 퇴근했으니까 오늘 좀 더 해줘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찍 퇴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3동 1층부터 계단을 닦았습니다. 복도를 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오. 미선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3줄. 편의점에서 산 것입니다. 1,900원짜리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굶었습니다. 준호 몫을 남기느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밥 잘 먹었어요.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걱정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해줄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12만 원. 여기서 장을 보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선 씨 댁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한 어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동해병원 원무과입니다. 네. 어제 응급실에 오셨죠? 아, 네. 그랬어요. 환자분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제 결제하신 금액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8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이요? 네.
환자분께서 꼭 환불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놓였습니다. 38만 원. 준호 학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장도 볼 수 있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후 일과를 마쳤습니다. 5시였습니다. 미선은 용역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개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선 씨 먼저 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아파트 단지를 나가려는데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미선 씨,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여기 찾아오신 분 있어요. 저요. 미선은 의아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경비실로 갔습니다. 안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 차장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받았습니다. 대성그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어제 박미선 씨께서 도와주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쓰러진 남자. 그 사람이 대성그룹 회장이었다니. 대성그룹. 전국 10대 재벌입니다. 건설, 유통, 호텔업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김동현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받아주십시오.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정말 괜찮아요. 김동현은 봉투를 미선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 되시면 회장님을 뵐 수 있으실까요? 내일은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만이라도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여기로요. 네. 댁 주소를 알려주시면. 미선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김동현이 메모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내일 만나게 된다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돌려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토요일, 미선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평소에는 청소 유니폼만 입었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청바지와 깔끔한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토요일인데. 금방 올게. 냉장고에 우유 있으니까 먹어. 어제 퇴근길에 장을 봤습니다. 38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식료품을 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 오전 9시 50분 미선은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받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10시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김동현이 내렸습니다. 박미선 씨 기다리셨습니까? 네. 차에 타시죠. 뒷좌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바다가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 앞에 차가 섰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층 저택이었습니다. 유럽풍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8세 남자. 이틀 전 쓰러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미선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미선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천만다행이에요.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제가 왜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건강 챙기셔야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미선을 봤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행이네요. 박미선 씨 덕분입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어제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돌려드려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박미선 씨.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돈이 아닙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채용 제안서입니다. 미선은 놀랐습니다. 채용이요. 네. 저희 대성그룹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박미선 씨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채용 직종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사 총무팀, 급여는 월 380만 원.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380만 원. 지금보다 16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대기업 본사 직원이 된다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선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십시오. 회장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미선 씨가 병원에 낸 돈입니다. 38만 원 맞죠? 그건 이미 환불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귀합니다. 회장이 봉투에 더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박미선 씨 마음값입니다.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제 고집이 셉니다. 회장이 봉투를 미선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 차장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현관까지 회장이 직접 배웅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선은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채용 제안서, 하나는 500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준호를 키우며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미선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너무 좋아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미선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준호를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채용 제안서, 월급 380만 원, 500만 원 현금. 정말 받아도 될까요? 너무 큰 것 아닐까요? 하지만 회장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이건 준호를 위한 기회입니다.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일요일, 미선은 김동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선입니다. 네. 박미선 씨,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9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조장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대성그룹이요. 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이요. 어떻게? 미선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닿았어요. 부럽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미선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샀습니다. 어제 5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호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새 직장이죠. 응. 파이팅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면역에서 내렸습니다. 대성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0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이 빛났습니다. 미선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박미선입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총무팀이시죠? 1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총무팀 입구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총무팀장 이승호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선은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책상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박미선 씨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동료들이 하나씩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모두 친절했습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문서 정리, 일정 관리, 물품 구매,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미선 씨 같이 밥 먹어요. 네. 좋아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가격도 저렴하고요. 미선은 식판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을 골랐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미선 씨는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연이 닿았어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럽네요. 요즘 대성 들어오기 어려운데. 오후 업무를 마쳤습니다. 6시였습니다. 미선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좋았어.
저녁에 얘기해 줄게. 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을 안았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장을 봤습니다.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썼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 삼겹살, 새우, 과일, 저녁을 차렸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오늘 완전 파티네요. 응, 축하하는 거야. 엄마 새 직장 축하해요. 고마워. 둘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미선은 준호를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앞으로 엄마가 더 잘해줄게. 엄마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두 사람은 저녁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 청소 용역 직원에서 대기업 직원으로, 월급 22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좁은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게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 당연한 일을 한 것.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미선은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회장님께, 그리고 그날 자신에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380만 원. 미선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준호 통장에도 넣었습니다. 50만 원씩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라고 남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230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100만 원, 여유가 생겼습니다. 준호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영어 학원, 옷도 새로 사줬습니다. 맛있는 것도 자주 먹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팀장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꼼꼼해요. 동료들도 좋아하고.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이요? 네. 미선 씨를 비서실로 발령 내고 싶다고.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실이요? 네. 회장님 특별 지시래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원하신답니다.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갑자기요? 네. 급한 것 같아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비서실, 회장님 옆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선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비서실 발령.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미선은 수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비서실 발령이라니 대박이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 회장님이 미선 언니 마음에 드신가 봐요. 그냥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언니는 성실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고마워. 언니 꼭 하세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다음 주 월요일, 미선은 14층 비서실로 올라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책상이 몇 개 있었습니다. 김동현이 맞이했습니다. 박미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가 미선 씨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는 제가 직접 교육할게요. 네. 회장님 일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김동현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나왔습니다. 박미선 씨. 네. 회장님.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서실 업무는 바빴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문서가 쌓였습니다.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해냈습니다. 성실하게, 꼼꼼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현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만족하세요. 미선은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박미선 씨. 네. 회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회장실로 오세요.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박미선 씨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사실입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 씨 지금 사는 곳이 어디죠? 부산 진구 원룸이요. 아드님이랑 둘이 사시죠?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다시 미선을 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파트 분양 계약서예요. 미선은 놀랐습니다. 해운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회장님 이건 박미선 씨께 드리고 싶어요.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하지만 사양하지 마세요. 제 마음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34평형입니다.
방 3개에 거실 넓고 회장님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아드님 생각하세요. 미선은 멈췄습니다. 준호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준호 군자라고 있잖아요. 넓은 방 필요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받으세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회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요. 제가 받은 게 더 큰걸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4달 초에 입주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미선도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해운대 신축, 34평형, 꿈만 같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사 간다고, 넓은 집으로 간다고. 그날 밤, 미선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우리 이사 간다. 이사요. 응. 해운대로.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새 아파트야. 와, 정말이요. 준호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미선도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도 내 방 따로 있어. 진짜요. 제 방이요. 응. 넓은 방이야. 준호가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야호. 미선은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살던 물건들, 간단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넓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밝고 넓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바다 보여요. 그래, 예쁘지. 너무 좋아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안방, 작은 방 2개, 화장실 2개. 엄마, 제 방 어디예요? 여기. 작은 방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넓어요. 책상 놓을 곳도 있었습니다. 침대 놓을 곳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기 내 공간이야. 엄마, 고마워요. 준호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그치? 이게 꿈 같아요. 엄마도. 미선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다음 날 일요일,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준호 방 책상, 침대, 옷장, 거실 소파, 식탁 하나씩 골랐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500만 원 중 남은 돈을 썼습니다. 200만 원 충분했습니다. 가구가 배송됐습니다. 설치됐습니다. 집이 완성됐습니다. 준호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 방 완전 멋져요. 다행이다. 친구들 초대해도 돼요? 당연하지. 미선은 웃었습니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렸습니다. 회장님, 주말에 이사했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도 좋아하던가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선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이 귀한 겁니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완전히 새 삶에 적응했습니다. 출퇴근도 편해졌습니다. 집도 편안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이번 시험 전교 10등 했어요. 정말?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미선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넓은 주방이 편했습니다. 요리하기 좋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탕수육, 샐러드, 식탁에 차렸습니다. 둘이 앉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던 날, 망설이지 않고 도왔던 순간, 38만 원을 냈던 결정.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줄. 청소 용역 직원에서 대기업 비서로, 원룸에서 해운대 아파트로, 월급 22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준호가 행복해진 것.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미선은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자신에게,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던 자신에게, 사람을 도운 것, 당연한 일을 한 것, 그게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다음 날 화요일, 회장님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박미선 씨 잠깐 회장실로 오세요. 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미선 씨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장학재단이 있어요. 네. 그 재단 실무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미선은 놀랐습니다. 저요. 네. 박미선 씨가 적임자예요. 하지만 경험이 없는데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회장이 미선을 봤습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장학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곳이에요. 네. 그 일을 하려면 진심이 필요해요. 박미선 씨는 그 진심을 가지고 계세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장학재단 실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 미선 자신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 자신이 돕는 사람이 됩니다.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미선은 장학재단 사무실로 발령받았습니다. 본사 5층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재단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박미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 정수아입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설명받았습니다.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학생들 관리,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재단은 매년 100명을 지원해요.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을 돕네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재단이에요. 그러셨구나. 10년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달에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제가 참여하나요? 네. 함께 하셔야 해요. 일주일 후 장학생 면접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회의실에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혼자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장애 가정, 저소득 가정.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수아가 물었습니다. 김지수입니다. 학교는 부산중앙중학교요. 왜 장학금이 필요한가요? 지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 투병 중이세요. 아빠는 안 계시고 지금은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세요. 저도 돕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해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원은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혼자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그래도 성적은 전교 10등이에요. 미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꿈이 뭐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간호사요. 왜 간호사예요? 엄마 같은 환자들 돕고 싶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픈 사람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 꼭 이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총 30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절실했습니다. 모두 간절했습니다.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정수아와 미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올해는 15명을 선발해요. 다 선발하고 싶네요. 저도요. 하지만 예산이. 미선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성적도 봤습니다. 환경도 봤습니다. 면접 태도도 봤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15명을 골랐습니다. 김지수도 포함됐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미선은 김지수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학생이죠? 네. 맞아요. 대성 장학재단입니다. 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 학생 꿈 꼭 이루세요. 네. 꼭 이룰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자신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 그 은혜를 이제 갚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강당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선은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성 장학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들을 도울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 쳤습니다. 가족들도 박수 쳤습니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차례가 왔습니다. 지수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증서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미선은 뒤에 남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지수야,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도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야, 꼭 훌륭한 간호사 되렴. 네, 꼭 될게요. 할머니도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우리 손녀 살렸어요. 미선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잘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미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 선한 순환.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미선 씨. 아니에요. 보람 있었죠. 네, 정말이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회장도 웃었습니다. 박미선 씨 덕분에 재단이 더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미선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 와, 멋지다. 엄마도 그런 일 하시는구나. 응, 정말 보람 있어. 엄마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팀장이 됐습니다. 정수아가 퇴직하고 미선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키도 훌쩍 컸습니다. 성적도 우수합니다. 전교 5등 안에 듭니다. 해운대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집이 됐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준호 친구들이 자주 놉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학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있죠? 응. 10시에 시작해.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역대 장학생들이었습니다. 300명이 넘었습니다. 10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이제는 대학생도 있고 취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대성장학재단 10주년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려웠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객석의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을 도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울 차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후배들을, 세상을.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4년 전 장학생이 됐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해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미선은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이 안았습니다. 지수야,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넌 충분히 자격이 있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갔습니다. 미선은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미선 씨,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 씨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재단을 더 키우고 싶어요. 앞으로 매년 200명을 지원하려고요. 정말요? 네. 박미선 씨가 총괄해 주세요.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저녁, 미선은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미선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올 거야. 힘든 일도 생기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리고 선한 마음을 잃지 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 그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경험했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고마워. 미선은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던 날, 망설이지 않고 도왔던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줄. 청소 용역 직원에서 장학재단 팀장으로, 원룸에서 해운대 아파트로, 혼자 힘겹게 살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준호가 행복해진 것,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것.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 삶에, 이 순간에.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살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준호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이 박미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선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당연한 일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그 행복은 받은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